이념형 사유수의 16번째 135페이지. 박근영, 신남철, 박지우, 김태준의 사상, 류승환, 선인. (6페이지) 개나마 그 많은 군사 어디 두고 술에 못 꼈느냐. 그때 김계남 장군은 대답 대신 고개를 들어 그들을 쳐다보았다. 헝클어진 상투에 수염도 마구 자랐지만 그의 훤한 얼굴과 한없이 맑은 눈은 한 장의 사진으로 남겨졌다. 그리고 그 서늘한 눈매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침묵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철학이며 사상이란 말의 참 뜻은 그 침묵의 의미를 지금 이곳의 민중들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땀 흘리지 않고 농부가 가꾼 곡식을 먹는 대신 철학자라는 걸쟁이는 부지런히 생각의 밭을 갈아 우리가 발 딛고선 이 땅의 이야기를 다시 일하는 사람들에게 들려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늘 승자의 편에서는 자칭 순수한 학자님들은 사상이란 단순히 낱말로 이루어진 글과 그것을 종이 몇 장에 묶어낸 책이라고 강변한다. 그들에게 지식이란 문장의 집적이며 언어의 조립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지식이 생각하는 수단이 되고 일머리가 되고 실천의 무기가 된다는 것은 큰일 날 불경죄가 되는 것이다. 이런 지식은 가끔 거꾸로 들린 곡괭이나 낫이 되어 땅이 아니라 하늘을 갈아엎으려 들기 때문이다. 무릇 순수한 학자란 힘과 돈이라는 물신의 무릎에 기대어 조는 고양이가 되어야 한다. 순수한 학자님들의 입장에서 지식은 무엇보다는 권력과 자본 앞에 순결해야 한다. 바지가랑이에 흙먼지나 묻히고 있는 이야기하는 쟁기꾼들을 학계나 강단에서 단호히 몰아내는 용맹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이런 순수학문을 팔아서 얻는 권력과 자본의 총애란 얼마나 달콤한가. 정신적으로 거세 취시된 채 지식의 만찬을 준비하는 순수한 학자들에게 역사의 패배자들이란 끔찍이도 두려운 존재인가 보다. 오랜 세월의 장막 속에서 빛바랜 사진으로나 남아있는 패배자들이건만 그 이름 석자를 떠올리는 것조차 용납되지 않는다. 그 이름 석자를 기록하기 위해 숱한 어려움과 수모를 넘어서야 했다. 패배자들이 꿈꾸었던 세상은 여전히 악몽이며 금기이다. 세월의 장막 뒤에 그들의 발자취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얼마나 먼 길을 걸어 고향 산천을 떠나갔던 그들은 얼마나 어두운 세월을 지나 우리 앞에 다시 서 있는가. 이제 그들의 자취를 다시 더듬는 뜻은 우선 이 땅 어디선가 잠들어 있을 그들의 외로운 넋 앞에 작은 묘비명을 세우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피와 살이 마르고 뼈가 닳도록 헌신했던 그들의 이야기를 지금 이곳의 민중들에게 말하고자 합니다. 글쓴이가 아직 서투른 쟁기꾼인 탓에 그들이 씨뿌렸던 사상의 대지를 제대로 갈기에는 힘붙인다. 그러나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가야 한다는 생각에 부족함을 무릅쓰고 짧은 글을 세상에 내어놓는다. 이 글이 그분들께 누가 될까 저하면서도 그분들을 기억하고 다음 세대의 이성표가 되기를 바라는 심정은 한결같다. 어두운 시대 기꺼이 자신을 희생한 무명의 개인
역사 발전의 주체인 세계사적 개인이었던 그분들께 한 줄 짧은 글을 올린다. 당신들은 모든 것을 바치어 싸우노라. 우리의 밥과 우리의 땅과 우리의 하늘을 위하여. 왜 이렇게 눈물이 날라 하시? 당신들은 모든 것을 바쳐 싸우노라. 우리의 밥과 우리의 땅과 우리의 하늘을 위하여. (405페이지) 참고문은 이 학술자는 조희영 현대 한일 철학사상의 비교 연구 용봉론총 전남대 인문학연구소 1982 현대 한국전기철학사상연구 일제하의 철학사상을 중심으로 용봉론총 전남대 인문학연구소 1975 최규진 1920년대 말 1930년대 초 조선 공산주의자들의 신간회 정책 대동문화연구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1997 최영성 김태준의 학술연구와 국고정리작업 한민주의 원学 한민족어 문학계 2005 다카하시 도루의 한국유학관 연구 다카하시 도루의 조선유학사 예문서원 2001 한만수 1930년대 검열과 민간신문 문해면의 측면 식민지 검열과 근대 텍스트 성균관대 동아시아 학술원 2009 홍정호 식민지기 사회주의 연구의 사상사적 심화를 기대하며 역사문제연구 역사문제연구소 2004 황동하 스탈린과 한국전쟁의 발발 서양사론 한국서양사학회 2003 황상립 북으로 간 의사들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남북한 통합과제 인권 보건 네트워크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2009 4. 단행본 1. 국내서적 강만길 해방전후사의 인식 한길사 1988 강창일 근대 일본의 조선 침략과 대아시아주의 역사 평사 2005 뭐가 빠진 것 같은데 대아시아주의 뒤에 대아시아주의 주의 강흥순 조선독립운동현로 고려문화사 1946 교육출판 기획실 교과서와 친일문학 동력 1988 김현 문학사회학 민음사 1998 135페이지 제3장 역사 철학 융통성 있는 전술적 굴신성과 인간성 기미에 대한 슬기로운 이해와 사회역사적 문화적인 보편적 교양의 부족 때문에 우리 구극적인 자주 국가건설이 지연 실패되어 가는 듯이 보이는 데에 대하여 혁명적 대열은 그 소화병적 편향을 청산할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당면한 혁명계단을 진보적 민주주의적인 것이라고 규정한 이상 계급의 존재에 따라서 그 대변의 집중적 기관인 정당의 존재도 아울러 인정한다는 것은 위에서도 말한 바이다.
신축성과 통일전선을 강조한 신남철의 견해는 신축성과 통일전선, 사회주의 진영에서 역할 분담을 보여준다. 신남철이 백남과 함께 신민당에서 활동했고 강조점이 달랐다고 하더라도 사회주의적 근대기획의 범주에서 동일한 지향을 지니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대구 지역에서 발간된 조공계열의 잡지 민성에도 필진으로 김태준, 박지우, 이원조와 함께 신남철이 등장한다. 36에 대한 해석 136페이지 36 신남철 자치훈련과 교육의 근본 2 민성 1946년 10월호 월북 후 신남철은 김일성 대학에 적을 두고 학문 활동을 계속한 것으로 보이나 1956년의 8월 종파 사건 이후 행적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1956년 8월 종파 사건 이후 행적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그는 1957년까지 평양에서 간행된 조선노동당 기관지 근로자의 논문 연암 박지원의 철학사상 박지원? 1957년 3월 실용주의 철학은 미제 침략의 사상적 도구 1957년 9월 등을 기고했으며 그 뒤로는 활동 기록이 없다. 1958년부터 신남철이 주관하던 근로자의 남한사상 비평란에 다른 학자가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37 박원규 남조선에서 횡행하는 실존주의에 대한 비판 근로자 1958년 11월호 공식적 활동은 이때부터 중단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1957년까지를 신남철의 활동 시기로 볼 수 있다. 1956년에서 58년까지 3년간은 8월 종파 사건을 종결하기 위한 숙청의 열기가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였다. 38 유성철, 이상조, 증언, 김일성을 말한다. 한국일보사 1991 121조 북행 이후 신남철은 남한 철학계의 동향에 상당한 정보와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특히 실용주의를 비판하였다. 이 비판은 1950년대 당시 남한의 철학계와 교육계 실정에 어느 정도 부합한다. 1955년 발표한 논문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반동적 사상의 침식에서 신남철은 미제국주의 반동적 침략 이데올로기인 존 듀이의 실용주의 철학이 남조선에서 광범위하게 전파되어 일부 대학 교육학 담당 교원들이 듀이의 교육 철학을 들고 교단에 서서 남조선 교육을 듀이의 관념론적 반동적 이론으로 지도하고 있다고 개탄하였다. 39 신남철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반동적 사상의 침식 근로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잡지 평양 노동신문사 1955 102쪽 3조 이러한 논조는 실용주의 철학은 미제 침략의 사상적 도구 근로자 1957 53 내지 64쪽에서도 발견된다. 듀이가 자기 반동적 교육理論을 체계화한 저작인 민주주의와 교육 1916년이 1948년 11월에 남조선에서 번역 간행되었다. 이러한 교육이 곧 노예 교육임은 우리가 이미 일제 시기에 체험해온 바다. 반과학적인 것,
반인민적인 것을 증오하는 막스 레닌주의 사상을 반대하고 미제의 강압에 대한 노예적 굴종과 미제의 동정과 박애 때문에 파멸되어 가는 환경에 적응할 것을 강요하는 협화적 정신, 오천석 교육정책의 혁신을 위한 실온 동상설을 가진 사람을 만들어내는 교육과 그 제도를 창설하는 강한 정책이 그들의 소위 교육의 본질론이다. 듀이의 반막스주의적 저작인 자유와 문화 1939년이 작년 말에 서울에서 번역 출판되었다. 듀이는 이 저서에서 과학과 유물론을 반대함으로써 막스주의를 배격하려고 찬망하였으며 미국 각파교회의 신학적 리론적 토대로 되고 있는 객관관념론인 인격주의도 지난 30년대부터 조선에 전파되었다. 이 철학의 지지자들은 연희, 숭실, 리화 등의 남녀 전문학교와 신생, 기독신보, 기타의 출판물을 통하여 그 신앙수의와 신비주의를 선전... 미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부르주아 철학사조는 거의 다 남조선에서 그 아류들에 의하여 한몫을 보고 있다. 주관관념론인 논리적 실증주의 룰리 더 실증주의의 대표자들인 카르나프, 레셀의 철학도 남조선의 궤변을 즐기는 철학형의 인테리들과 대학들의 일부 반동적 교훈들에 의하여 선전되고 있으며 강의되고 있다. 남조선의 부르주아 철학도들은 벌써 반세기 전에 레닌에 의해論파된 실용주의와 온갖 종류의 주관관념론을 선정하며 멸망해가는 실용주의와 8.15 이후 천황중심론을 재판해 가지고 나선 니시다, 다나베 철학 등 온갖 반동理論에 매달리어 파쇼 사상을 선전하고 있다. 137페이지 40에 대한 해석 40. 신남철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반동적 사상의 침식 103 내지 109쪽 이 시기 신남철의 지적에 해당되는 남한의 일부 대학 교원의 사례가 있다. 일제하의 신싱에서 활동하였던 대학 동료 김계숙이다. 41. 상임위원은 신남철, 이강국, 최용달, 백남훈, 도상록 등이었다. 김용섭, 남북학술원과 과학원의 발달 37 내지 39쪽 참조. 김계숙은 조선학술원에서 서기국 교육원 겸 상임위원이었다. 이후 김계숙은 다른 길을 갔다. 그는 서울대 사범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남한 교육계의 지도적 위치에 있었고 1955 내지 56년 사이에 교환교수로 미국을 다녀왔다. 일제의 반미 논리나 조선학술원 시절의 정체성을 부정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 시기는 신남철이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반동적 사상의 침식과 실용주의 철학은 미제 침략의 사상적 도구 1957년 9월을 발표한 시기와 겹친다. 신남철의 실용주의 비판이 특정인을 염두에 두었는지는 불확실하지만 어느 정도 당시 남한 학계의 실정에 근거를 둔 것임은 틀림없다. 김계숙이 미국에서 귀국한 1956년경 신남철은 논문 실용주의 철학은 미제 침략의 사상적 도구에서 남한의 관변 철학으로 자리 잡아가는 듀이 교육 철학을 비판하고 있다. 우리 조국 남반부는 미제국주의와 그 주구들에 의해 교육계도 비참하게 몰락 타락해가고 있다. 우리 민족의 장래의 꽃인 아동들과 청년 학생들은 과학적 진리와 사회적 실천을 위한 옳은 지식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이 침략자와 그 주구들에 의하여 완전히 막히고 말았다. 42.
42에 대한 해석 138페이지 42 신남철 실용주의 철학은 미제 심리학의 사상적 도구 근로자 1957 64쪽. 여기서 신남철은 당시 실용주의의 대안으로 막스 레닌주의를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는데 분단 체제 하에서 차선을 택할 수밖에 없는 지성인의 고민을 보게 된다. 한편 박지훈은 빨치산이 된 철학자가 아니라 빨치산의 철학자라고 할 수 있다. 신남철이 지금의 역사적 주체를 범주화한다면 박지훈은 의계의 철학에서 이곳의 사회적 주체를 개념화하였다. 현재까지 그들의 행적뿐만 아니라 최후도 불분명하다. 박지훈은 해방 후 박헌영과 김일성 사이에 진행된 6차례 월북 비밀 회동의 4번을 수행하였다. 44번 44 이한우 우리의 학맥과 학풍 105쪽. 여기 있다. 남북운의 저자 이태에 따르면 박지훈은 남과 북을 오르내리며 빨치산 정치교육에 종사하다가 오대산 부근에서 사살되었다고 한다. 남북운 저자 이태 24년 10월 31일에 두 번째로 본 3년 사이에 역사 공부를 많이 했지. 눈에 확 들어오네. 한편 박지훈은 빨치산이 된 철학자가 아니라 빨치산의 철학자라고 할 수 있다. 신남철이 지금의 역사적 주체를 범주화한다면 박지훈은 위기의 철학에서 이곳의 사회적 주체를 개념화하였다. 현재까지 그들의 행적뿐만 아니라 최후도 불분명하다. 박지훈은 해방 후 박헌영과 김일성 사이에 진행된 6차례 월북 비밀 회동의 4번을 수행하였다. 월북 이후에는 강동 정치학원의 정치부원장을 지냈고 조선인민유역대 제1군단의 정치위원으로 활동하다가 사살된 것으로 알려졌다. 월북 이후에는 강동 정치학원의 정치부원장을 지냈고 조선인민유역대 제1군단의 정치위원으로 활동하다가 사살된 것으로 알려졌다. 45 139페이지 45에 대한 해석. 김재현 월북 철학자들 135쪽. 44 박종성 박헌영 월북의 정치적 동기 분석 사회과학연구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3. 이러한 역할 수행은 김태중과 함께 그를 조공을 대표하는 사상가로 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한다. 김태중과 박지훈은 인생의 최후를 맞는 시기도 비슷하다. 박지훈의 최후에 대해서는 오대산 부근에서 전사했다는 전언만이 있으며 그에 대해서는 조선일보 시절의 범접하기 어려운 인물이라는 평가와 강동 정치학원 시절의 온화한 인품과 탁월한 학문 실력이라는 대조적 회고가 있다. 46 이한우 우리의 학맥과 학풍 105쪽. 박미령 태평로 일가 조선일보사 1983 53쪽 참조.
숭실 전문교수 시절 그는 명강의로 이름났다. 1938년 이 학교가 폐교되자 조선일보 사회부 기자로 재직하며 동아일보의 현대철학 관련 기사를 쓰기도 했다. 47. 김재현 월북 철학자들 134쪽. (1940년) 조선일보 폐간 이후 정확한 행적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1945년 8월에는 북경에 체류하고 있었으나 그 활동의 전모는 아직 불명확하다. 1946년 3월 25일 자유조선의 소리라는 사실을 내걸고 창간된 현대일보의 편집자 겸 발행인을 맡았다. 48. 시엔다일보는 1946년 7월 1일부터 발행인 박지우 편집국장 이원조 체제로 운영되었고 1946년 9월 6일 미훈정 비방 혐의로 무기정간 당했다. 그는 제1회 조선문학자 대회에서 국수주의 파시즘화의 위기와 문학자의 임무라는 특별보고를 하였다. 이 보고는 이원조의 제안에 의해 동대회의 결의로 채택되었다. 글쓴이는 책을 쓰는 과정에서 자칭 한국 철학계의 주류 세력들 사이에서 그대로 작동하고 있는 박지우에 대한 끝나지 않은 증오를 확인하였다. 그것은 박지우가 가진 온건한 인상과 온화한 인품이나 당시 세계 기준에 도달한 뛰어난 학문적 역량과는 사뭇 다른 것이다. 그에 대한 증오는 그가 붓 대신 총을 들었기 때문일까? 그의 선배이자 동지였던 김태준을 붓대로 청년 학생들을 선동했다는 죄목으로 끝내 죽이고만 친일파들로서는 직접 총을 들었던 박지우는 가히 악마적 존재라 할 만하다. 게다가 박지우 또한 자신들로서는 따라갈 수 없는 뛰어난 학자가 아니었던가. 그는 국수의 파시즘화의 위기와 문학자의 임무라는 논문이자 연설에서 모든 민주주의에는 파시즘이라는 바이러스가 숨어 있다는 명구를 남겼다. 이 구절은 80년대 민주화운동 시기 정치 논문 혁명운동의 기수를 재언 의회 소집 투쟁으로 에 나오는 모든 운동에는 혁명의 히드라가 숨어 있다. 구절을 연상시켰다. 역사의 우연일까? 49에 대한 해석 140페이지. 이 문건의 작성자인 최민은 박지우의 논문 국수주의 파시즘화의 위기와 문학자의 인물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2017 서울 인사동 면담. 이념형 사회주의를 대표하는 사상가로서 그의 학문과는 현실에 대한 실천과 그 실천에 대한 엄숙성과 성실성으로 특징지어진다. 대학 교수, 언론인, 문학평가, 사회평론가, 망명투사, 혁명가로 이어지는 그의 치열한 삶에서 항일유림의 고결한 정신을 발견하게 됨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는 현대화된 미군에 대항한 세계 최초의 비정규군인 조선인민유격대의 정치위원으로서 지리산에서 고립무원의 사투를 벌이고 있는 있을 수 없는 동지 이현상과 동료 전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기꺼이 죽음의 길을 나섰다. 비록 이 작전이 그들을 사지로 몰아서 소멸시키려는 이현상, 남부군, 이태,
비록 이 작전이 그들을 사지로 몰아서 소멸시키려는 저희가 깔려 있었을지라도 이를 기꺼이 받아들인 그들의 정신은 고결한 것이었다. 이는 조선의 전통적 지식인이 보여준 가열한 정신주의가 아니고서는 설명하기 힘들다. 박치우의 이러한 실천은 또 역사의 발전과 개인의 희생이라는 신남철의 언급과 또한 무관하지 않다. 박치우는 희생의 엄숙성과 실천의 성실성이라는 개념으로서 자기 희생을 수반하는 실천론을 정립하였으며 그 자신이 몸으로 보여주었다. 이것이 막 세계대전을 끝내고 남아도는 화력을 주체하지 못하던 세계 최강의 미군을 맨주먹으로 상대해서 분단을 막아내려 했던 조선인민유격대의 실천론이었다. 그의 학문과 실천에 나타난 사상적 역정은 다음과 같다. 박지우 향년 40세 50에 대한 해석 141페이지 성대경 강만길 한국사회주의 운동 인명사전 197쪽 여기에는 朴성롱, 朴智宇 1907년 한북 경정으로 설명되어 있으나 박승룡과 동일인인 朴智宇와 朴智佑는 한자 이름과 경력 등이 달라서 착오로 보인다. 이 사전은 해방 이전은 박승룡의 행적을 해방 이후에는 朴智佑의 활동을 혼동해서 설명하고 있다. 이 사전이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은 해방 당시 박치우의 행적이다. 박치우 본인의 회고에 따르면 그는 1945년 8월 10일까지 북경에 있었다. 단파 라디오 방송으로 일본 어전회의가 무조건 항복을 결정한 사실을 듣고 11일 조선으로 오기 위해 천진으로 갔다. 그러나 그는 8월 15일 장춘 신경에 있었고 몇몇 동지들과 민단을 조직하고 장춘시 국민당 지하조직과 협의하여 조중민족 간 충돌 방지를 위한 전단과 포스터를 제작 배포했다. 장춘에서 국제통신을 통해 조선의 3년간 국제통치제를 실시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2개월간 체류하다가 북조선을 거쳐서 서울로 왔다. 박치우 건국동문과 지식계급 대조 1946년 7월호 송기한 해방공간의 비평문학 태학사 1991 107 내지 108쪽 이러한 정황은 박치우가 해방 이전부터 모종의 조직 활동을 하였을 것이라는 추정을 가능케 한다. 그리고 당시 서울에 없었던 박치우가 해방 다음 날 발족한 조선학술원의 임원명단에 들어있는 것은 신남철의 개인적 배려인지 박헌영 계열과 백남훈 계열의 합작에 따른 것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신남철과 박치우, 김태순의 관계가 대립적이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하다. 1909년 함경북도 성진 현 김책시 출생 부 박창영은 성진중앙교회 목사 한북노회장으로 1922년부터 17년간 시베리아 선교활동 1928년 경성제국대학 입학 1933년 경성제국대학 철학과 5회 졸업 동교 조수 1935년 6월 동아일보에 불안의 정신과 인테리의 장래 발표 1936년 1월 조광의 아카데믹 철학을 나오며로 등단 이후 신남철, 김호성 등과 함께 신경향 평론가로 평가됨 1938년 송실 전문교수 심사참배 거부로 동교가 폐교되자 조선일보 사회부 기자로 옮김 1945년 8월 8일 당시
중국 북경의 체류. 1945년 8월 조선문학건설본부와 조선학술원에 이름이 올라 있으나 실제로는 중국 장춘에 체류하고 있었음. 장춘에서는 이명신과 이명씨가 아니고 이명신과 함께 동북 공산주의자 동맹과 그 기관지 한민일보, 한민일보, 장춘지구 인민해방 대동맹 등에 관계한 것으로 보임. 51 142페이지 51번에 대한 해석. 이명신이구나. 김명신이 아니고. 리밍신 1908년 충남 대전 출신으로 박치우의 경성제대 법문학부 동기생이다. 박치우와 마찬가지로 졸업과 동시에 경성제대 조수로 근무하다가 1934년 3월 퇴직하고 26살에 권영태가 지도하던 경성적색 노동조합 그룹 화학부 책임자로 활동. 1935년 경성지법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1940년 3월 경성 콩그룹 참가. 그 후 하얼빈으로 가서 친일단체 하얼빈협조회장, 김웅두의 비서, 교사, 만주 척식 주식회사 직원 등을 지낸. 해방 직후 장춘에서 장춘지구 인민해방 대동맹 결성, 동북 공산주의자 동맹 정치부 주임, 한민일보 주필 등 역임. 그 이후의 행적은 알려지지 않은. 성대경, 강민길, 한국사회주의운동 인명사전 197쪽, 여민호, 또 하나의 한국전쟁 역사 비평사 2010 569쪽. 이명신의 존재는 1940년대 경성 콩그룹의 활동 범위를 제고하게 한다. 1945년 10월 서울로 돌아옴. 1945년 12월 13일 김태준 이원조와 함께 조선문학동맹 평론부 위원. 1946년 2월 제1회 조선문학자 대회에서 국소주의 파시즘화의 위기와 문학자의 임무 특별보고, 현대일보 발행인, 민주주의 민족전선 사무국 선전부 위원. 52 1946년 2월 21일 김태준, 신남철, 임화, 김순남 등과 함께 민주주의 민족전선 교육급 문화대책연구회 위원. 1946년 북한에서 열린 박헌영, 김일성의 회담에 사찰에 동행. 1947년 1월 미군정 포고령 2호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피심. 53 러취 군정장관 귀임 제일성. 자유신문 1947년 1월 18일자. 52에 대한 해석. 52 朝鲜人民报 1946년 2월 6일자. 심지연, 이강국, 경구, 백산서당 2006 135쪽 재인용. 1949년 11월 조선인민유격대 제1군단 정치위원으로 남행, 난싱, 태백산에서 전사, 战死. 한편 그동안 부정확하였던 박지우의 최후와 관련하여 서울신문과 동아일보는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적괴수 디魁首 박치우 朴智佑를 사살, 射杀. 3일간에 걸친 8사단 관하 초도 순시를 마치고 2일 오후 7시 발 당지 원주를 떠나
서울로 귀임하던 차종에서 신태영 육참 총장은 기자회견을 하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박지호 사살에 대하여 약 2수일 전 태백산 지구 전투에서 적의 괴수 박지호를 사살하였다. 55에 대한 해석 143페이지 55 서울